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D 프린팅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워볼 텐데요. 원리는 무엇인지, 활용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시대의 주요 기술 중 하나로 기존의 대량 생산 방식을 뛰어넘어 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으면서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의 유망 분야 중 하나가 바로 3D 프린팅이고, 그 기술을 실현해주는 기기가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저와 같이 지금부터 재미있는 3D 프린팅의 세계로 출발해봐요. 3D 프린팅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단어는 3D 프린팅 기술의 본질이면서 쉽게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AM, Additive Manufacturing, 번역하면 적층 제조라고 합니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흙을 얇고 길게 만들어서 한 층 한 층 쌓아 붙여 여러 가지 모양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기억 나시죠? 3D 프린팅의 제조 방식도 이와 매우 유사하게 플라스틱, 고무, 금속, 시멘트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얇고 길게 만들어 쌓아 붙여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3D 프린터가 제품을 만드는 기술의 원리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A4 용지를 사용하는 인쇄 프린터인 2D 프린터와 비교를 해볼게요. 3D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인쇄를 한다는 점에서 2D 프린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점은 2D 프린터는 인쇄를 하는데 그림을 필요로 하고 3D 프린터는 3D 모델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2D 프린터는 가로와 세로 2차원의 공간에 2D 그림을 인쇄하지만 3D 프린터는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를 포함한 3차원 공간의 3D 모델링을 입체적으로 임세합니다. 2D 프린터는 선과 색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표적으로 잉크와 종이를 사용하지만 3D 프린터는 플라스틱, 고무, 금속, 시멘트 등을 포함한 쌓을 수 있는 재료라면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2D 프린터와는 다르게 입체 형상을 인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신기술이 어떻게 대중화가 되었을까요? 사실 3D 프린팅 기술은 3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업계의 선구자 역할을 하던 미국의 3D 시스템즈사와 스트라타시스사 등이 보유하고 있던 AM 적층 제조 관련 글로벌 특허 중 약 90여 건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료된 특허 기술 분야는 FDM, SLS, SLA 등 다양하며 특히 FDM 기술의 특허 만료 후 수많은 3D 프린터 개발업체가 등장하였고, 그 영향으로 기존의 3D 프린터 대비 저가형 기기가 생산 보급되면서 3D 프린팅 기술은 좀 더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 제조업체가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3D 프린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이 활용되는 분야를 들어보면 깜짝 놀랄 텐데요. 먼저 의료 분야입니다. 인체의 무해한 재료를 사용해서 장기나 뼈를 만들고 이식 수술을 하고 있어요. 환자에게 맞춰 제작하기 때문에 수술 후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해요. 의료 3D 프린팅은 매우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인 3D 프린팅 분야이고, 현재는 주로 코뼈, 이빨, 귀, 의수 등과 같이 주로 성형이나 보조기구를 만드는 위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서는 세포를 재료로 사용하여 장기를 만들어서 일부 장기는 3D 프린터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재료로 사용하는 3D 프린터는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거대한 시멘트 3D 프린터는 사람이 없이도 24시간 묵묵히 일을 하며 자재의 낭비를 줄여주면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이러한 3D 프린터 기술로 만들어진 집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3D 프린터로 집을 건설하는 연구 및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무려 하루 만에 뚝딱 10채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요. 놀랍지 않나요? 3D 프린팅 분야에서 가장 전망 있고 주목받는 분야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만드는 건 정말 혁신적인 일입니다.
자동차 한 대 생산 시간은 3일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자동화 설비가 불필요해져 공장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적게 든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D 프린터 자동차는 최대 속도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이 남아있지만 기존의 대량 생산 방식의 자동차 제조 방식보다 제조 기간 및 단가 절감에서 눈부신 발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각광받는 분야로 급부상 중인 거죠. 3D 프린팅 하면 교육도 빼놓을 수가 없죠. 3D 프린터의 특징을 활용하여 교육을 하면 학생들의 수업 이해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을 설계, 형상 제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각도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3D 프린터는 스팀 과학기술 기반 융합 인재 교육에 적극 활용되고 있고 동시에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데 매우 좋은 교보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모델링 데이터만 있으면 같은 형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제품에 비해 일관성이 유지되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 저비용으로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D 모델링 및 3D 프린터 제조 공장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일부분은 3D 프린터 교육의 증가로 해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2018년 10월 17일부로 국가자격증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와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 자격증이 신설되었습니다. 국가에서도 3D 프린팅 산업 관련에 관심이 있고 성장시키고 투자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전 세계가 3D 프린팅 기술에 주목하고 있고 관련 일자리도 매년 증가하는 건 당연한 것 같네요. 지금은 누구나 2D 프린터기를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듯이 3D 프린팅 기술 또한 일상 속에 녹아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3D 프린팅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배워보도록 해요. 프린팅 방식, 사용 목적, 그리고 재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3D 프린팅은 보통 스캐닝 또는 모델링, 슬라이싱, 프린팅, 후처리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 가장 먼저 스캐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캐너는 각종 문서나 사진 등 2차원 화상 정보를 광학적으로 인식하여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장치를 뜻합니다. 보통 인쇄 복사기 또는 복합기에 스캔 기능이 있죠. 최근 들어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형상을 스캔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여러 산업 분야의 성장에 일조를 가하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3차원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면 손가락 크기의 작은 대상물을 비롯하여 항공기, 선박, 심지어는 빌딩이나 다리 혹은 지형 같은 거대한 것도 형상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답니다. 3차원 스캐너는 단시간에 제품 전체의 형상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어 기존의 특정 방식에 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결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크게 증대되었답니다. 사람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피규어를 만드는 3D 데이터를 얻기도 합니다. 모델링은 스캐닝과는 달리 컴퓨터 화면 안에서 점과 선, 면을 이용하여 3D 형상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스캔보다는 훨씬 어렵고 힘든 작업이지만 형상을 정확하고 반듯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기계 설계 등에 사용되고 제품 생산, 게임, 영화 등 그 사용 분야도 매우 넓습니다. 간혹 스캔한 데이터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 모델링을 해서 완벽한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역설계라고 합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다양하며 각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모델링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두루 섭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3D 프린터가 얇은 층을 한 층 한 층 쌓을 수 있도록 3D 모델링 데이터를 얇게 썰어 그 단면을 그리는 명령어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명령어를 만드는 작업을 얇게 썰어준다고 해서 슬라이싱이라 말하며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슬라이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슬라이싱 작업을 하여 생성되는 것을 G코드라고 하는데 G코드에는 좌표, 속도, 온도,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고 3D 프린터는 이 G코드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3D 형상을 만듭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 후처리입니다. 후처리는 후가공이라고도 하고 프린팅 후 표면 가공, 도색 등을 포함하여 실제로 사용하기 전 사용에 적합하게 가공하는 모든 작업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재질, 사용 환경, 목적에 따라서 후처리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후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매우 가치가 높은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아이에게 물을 먹여주기 위해 어머니가 생각해낸 꺾이는 빨대, 혼자서도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는 셀카봉 등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지만 그냥 생각으로만 넘겨버리고는 합니다. 실현시킬 능력과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할 거야 라고 결정짓기 때문이죠. 하지만 3D 프린팅은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고 개인이 적은 자본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3D 프린터의 대중화는 수많은 개인에게 성공의 기회를 안겨주는 시대의 시작점에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거랍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3D 프린터를 배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